자, 반도체는 이미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요게 이제 확산이 되나 요런 이야기인데 이 미국이 수출 규제 디스플레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오늘 어찌 보면 이게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길건희 시장님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저랑 둘이서 애플 저 여기 없는 날? 없는 날 수산 씨 없는 날 두 분이 우리 애플 얘기할 때 그때 애플 얘기하게 되면서 이래서 네, 그 비용이 LG 디스플레이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름 또 바뀌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에서 좀 이거를 극복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죠. 안 좋게 보고 있다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비율을 조금 바꾸는 거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1월 8일 날 LG 디스플레이가 장 초반에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장 후반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대중 디스플레이 규제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7.8% 올랐거든요. 와. 근데 제가 볼 땐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보다는 디스플레이 규제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호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규제가 호재로 작용했다. 이제 막 앞으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앞으로 나올 디스플레이들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반이라는 것은 이미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기술이 반도체와 연결이 돼 있다라면은 디스플레이도 연결해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요 핑계로 디스플레이도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디지타임즈 찾았는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찾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이거. 7시간 공부하죠. 그러니까. 7시간. 와, 영어 해석 진짜. 다 줬어. 이번 주는 그 개인적으로 준비도 그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이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연결해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 또 이렇게 머리 싸맸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 디지타임즈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올리드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캔이 있잖아요. 캔 할 수 있다. 앞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크 차이니스. 그 초크 슬램 할 때 초크죠. 차이니스. 네. 네, 맞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여기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즈. 근데 IT 쪽은 대만 쪽이 정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찌라시 신문이 아니라 이 대만에서도 알아주는 매체고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IT 쪽 같은 경우에 되게 소식통이 빨라요. 그러니까 외신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인가 그게 되게 빠르잖아요. 그것처럼 IT 쪽 같은 경우는 이 대만 쪽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 그래서 보통은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만 쪽에서 나온 리포트라든지 대만 쪽에 나온 뉴스를 상당히 많이 봐요. 네, 많이 보기 때문에 재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내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계속 이런 얘기가 인용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소재라든지 제조 장비를 제조 장비를 이제 중국 쪽으로 못 들어가게 이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같이 볼 건데 지금 중국이 너무 크고 있어요. 너무 크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 OLED 합쳐가지고 지금 이미 2020년도에 비등비등한 상황이 됐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밀려버렸어요. 제 LCD 거의 가져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LCD 점유도 그렇고 OLED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는 그냥 8대 2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8대 정도 많이 보면 올라왔어요. 네,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중국인데 점차 올라오고 파란색이 한국인데 한국은 점차 떨어져요. 점유율이. 와, 중국이 저렇게 많이 먹어요? LCD는 우선 다 가져갔으니까. 가격 경쟁을 해버린 건가? 중국에서? 그렇죠. 가격에다가 물량으로 때려 박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지원 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대량으로 싸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진짜 규제 가능성 할 수 있다. 캔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머스트가 아니라 캔을 썼으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만약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힘들지. 미국 형님이 살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엄청 힘들었는데 그치. 야, 너 우리가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업체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음. 그 BOE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때 스촨성 청두에다가 6세대 OLED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6세대 OLED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다라는 거야. 따라잡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2022년도 같은 네. 경우도 올해 연내에 이제 충칭에다가 중소형 OLED 여기까지 만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가치 경쟁을. 그런데 무서운 건 여기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8.5세대 같은 경우에 그 8.5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 BOE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중국이 정말 많이 따라.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LCD까지 합쳐서는 뒤집어진 상황인 거고 OLED까지 만약에 8.5세대까지 주도권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나라도 지금 버티는 거지. 만약에 규제가 없고 진짜 미국이 정말 친중해가지고 친해졌다. 그러면 아마 반도체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밀려버리는 거죠. 이게 박리담회라 그래가지고 정말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버리게 되면 답 없어요, 이거. 답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마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싸고 품질까지 괜찮게 되면은 그 그럼. 제품을 그 원재료를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마진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제품을 쓰다 보면은 한국 제품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밀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말 다행히도 이게 다행이라는 디스플레이 업계 쪽으로 보면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여서 디스플레이까지 중국을 규제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그 수혜가 되는 건 LG 디스플레이라 봐야 LG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샌드위치 입장이거든요. 3D랑 3D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BOE. 그리고 뒤에는 BOE가 바짝 그냥 뒤에 통째에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니까 깜짝 놀랐어. 그렇게 몸소리 치는 거죠. 순간 이렇게 가고 있어. 순간 이게 얘기하려고 쳐다봤으면 저희 안 돼. 그러지 입술 마. 박치기.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다음 내용은 이제 그래서 어떤 게 핵심 소재, 장비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핵심 소재 장비. 근데 이게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만 네. OLED도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가 또- 되게 많이 따라왔다 생각했는데 아직 많이 멀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도 원천 기술은 미국이란지 일본 쪽에 되게 아직도 거의 그러니까요. 과독점? 저도 지금 여기 우리 팀장님한테 이제 드릴 질문이 작가님이 또 정리해 주셨는데 이 OLED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이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 없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야 우리 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초과학으로 넘어가면 그쵸. 사실은 얘네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기술이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벽을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하고 어느 쪽이 좀 더 비용적으로 절감되느냐 이 시간 생각을 관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그 신약 같은 경우도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다국적 그 제약사들이 하는 이유가 결국 돈 싸움이거든요. 시간과 돈 싸움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마일스톤을 받고 수출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게 진짜 임상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길정님들 네. 아시겠지만은 거의 진짜 10년. 정석으로 가기엔 10년이에요. 10년의 조단이야. 10년에 조달이 돼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일반 그렇죠.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그러니까 IT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원천 기술은. 원천 기술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소재 같은 경우 도판트라는 게 있는데 도파트요? 도판트. 도판트? 네. 이게 도판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과일주스는 뭐 좋아요? 저 오렌지 주스요. 오렌지. 오렌지 색소라 보면 돼요. 아, 오렌지 색소. 생내는 그러니까 이게 도판트하고 호스트가 있는데 도판트하고 호스트가 이게 뭐냐면은 도판트는 이 오렌지 맛을 내는 색소고 이 호스트는 물이라 보면 돼요. 그럼 요게 섞이게 되면 색깔이네. 오렌지 맛 나는 물이 되는 거죠. 이 오렌지 맛 나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게 프라임 호스트. 프라임 호스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도판트는 그냥 물감 이렇게 보면 돼요. 파란색 물감, 빨간색 물감. 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은 요 그림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물감, 초록색 물감, 파란색 물감이라 보면 돼요. 도판트는. 저 색깔이 있는 게 도판트. 도판트가 네. 색소. 네, 색소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은 특정 색을 발광하고 OLED 내 호스트와 섞여 효율과 수명 개선하는 소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도판트를 물감, 색깔 내는 거. 빨간색 물감, 초록색 물감, 파란색 물감이라면 돼요. 그러면 이 물감이 그 어릴 때 우리 그림 그려서 물감이 있지만은 그거를 물에다 섞어가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물감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호스트하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물감하고 물을 섞는 게 이제 도판트하고 이제 호스트를 섞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도판트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 도판트하고 그린 도판트를 미국의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UDC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국산화율 빵. 국산화율은 빵 %예요. 그래서 요 자료도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레드 도판트 보면 UDC, 그린 도판트 보게 되면 UDC. 맞네. 그러니까 UDC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블루 도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데미츠 코산 그리고 SFC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JNC 순수하게 한국 기업은 SFC예요. SFC는 이거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SFC 하면 이제 상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비상장이에요. 지금 비상장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 거의 뭐 미국,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덕산대 에록스가 뭐 레드 호스트하고 뭐 프라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판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기업들한테. 그리고 색을 내려면 저게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스트 대비해서 그러니까 호스트하고 도판트하고 비중을 보게 되면 도판트가 10%고 호스트가 90%인데 도판트가 더 비싸요. 진짜? 비싸고 그걸로 품질이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선명하고 이게 고화질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천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격적이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미국에서 갖다 쓰는 게 낫다. 그래서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일본 거 갖다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UDC 거를 쓰고 있어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BOE, CSOT 같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규제를 받게 되면은 중국의 BOE, 진동팡이라든지 못 쓰지. CS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 생산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아예 못 하는 아니면 거죠. 저급 진해가 저급으로 진해가 생산해서 쓰는 안 거 돼요.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것도 안 돼요? 기술이 안 없어요? 기술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저품질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의 진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태보야. LCD에서 OLED 넘어가고 이 OLED에서 이제 WOLED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정체 또는 태우예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OLED 핵심 소재. 그래서 말 그대로 핵심 소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UDC라는 미국 기업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규제를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공급을 못 가니까 공장에 서야 되는 거야. 공장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UDC가 정말 좋은 게 디스플레이 회사의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액 대비 이번에 뭐 로열티가 전체 매출 10%다. 그러면 100억을 보게 되면은 이제 10억이 이제 로열티로 이제 UDC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1000억을 번다? 그럼 100억이 UDC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매출액에서 비례해 가지고 로열티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이 커질수록 이 UDC 같은 게 돈을 계속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산율도 빵 %고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돈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규제 얘기 나오게 하게 되면은 UDC라는 기업을 일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근데 UDC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BOE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잖아. 매출이 많이 높아졌을 거야. 로열티를 매출 대비 받는데 이 새끼들한테 못 준대. 근데 어차피 그 빈자리는 다른 기업들이 또 딴 놈들이 가져갈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다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됐건 걔네들은 손해 보는 건 없다. 그리고 뭐 UDC 입장에서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더 안 팔리면 안 팔리면 돼요. 멋있다. 그래도 다음에 찾을 거니까 뭐. 멋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화면 보여드렸듯이 소재별로 보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핵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 특히 도펀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레드 도펀트하고 그린 도펀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UDC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블루도판트 하늘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데미츠 코산이 점유율이 46% 그리고 SFC가 33% 네. SK 머티리얼즈 JNC는 조인트 이건 벤처예요? 일본 회사하고 SK 머티리얼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조인트 벤처예요. 네, 합작법인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020년도부터 SFC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어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레드도판트하고 그린도판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져오고 있고, 블루도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그 SFC 한국 기업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특허. 특허는 일본 기업들이 100% 가지고 있어요. 특허는 네. 이 특허도 또 SFC도 또 갖다가 쓰는 거야. 그렇죠. 돈 주고 로열티 주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네. 결론은 이거 생각하면 돼. 노벨 과학상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OLED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이 과점 형성하고 있다. 이 세 국가가 60%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점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도판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100%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 쪽에서 특허 얘기 꺼내가지고 분쟁 일으켜 버리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그래서 외교 그래서 그 정치하신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갑자기 또 그 이게 또 머리 아파지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이게 특히나 IT 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산업을 보게 되면은 이게 특허란지 원천 기술은 미국하고 일본 쪽에 가진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외교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게 결국은 한미통화사 이것도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이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안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보증을 서줬냐면 일본이 보증을 서줬어요. 진짜? 일본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한미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외환 시장이었던 리스크를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정신분들이 뭐 앞으로 누가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잘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게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에 따라서 또 골치 아프거든요. 맞춰. 맞아. 그래서 분위기 맞춰가야 되니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어느 쪽이 되더라도 네. 기업 하시는 분들을 조금 그래도 기업을 잘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장비죠. 어떻습니까? 증착 장비예요. 증착. 증착 장비. 증착. 네. 네. 증착 붙인다. 붙인 장비. 붙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얼마나 이제 얇게? 그죠. 식빵을 잘 구워가지고 잼을 발라가 딱 붙이는 거 아니지. 네. 대충 붙이면 그래야 맛있잖아.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식빵 두꺼울수록 좋은데요. 네. TV는 이제 반대죠. 그치. 네. 그죠. OLED는 반대죠. OLED 반대. 얇아야 좋은 거죠. TV 이만한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증착 장비 이것도 지금 이제 일본 업체 좀 어디서 그러니까 증착 장비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다는 공정 있잖아요. 앞서 나가는 공정. 앞서 나가는 공정은 일본 걸또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요? 그 장비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야? 이게 그 증착 장비인데 붙이는 장비. 캐논 도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핵심 그 불도판트 있잖아요. 이걸 잘 섞어 믹싱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리기판에 흡착을 시켜 붙여야 증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딱 붙이게 이렇게 해주는 장비가 요 장비예요. 지금 화면 보시는 요 장비인데 이게 일본의 캐논 도키사에서 나오는 증착 장비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게 기계가 무슨 방사선 가속기 같은 그런 되게 뭐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근데 이 장비가 있어야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4세대에서 6세대로 간다. 6세대에서 8.5세대로 간다. 이렇게 앞서 나가려면은 일본 기업 장비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ASMR 그런 느낌이에요. 반도체에서. 맞아 정확해요. ASMR 그 회사 똑같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게 어쨌든 OLED 소재를 유리기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그 장비가 이 장비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술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증착 장비가 나와요.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일본의 캐논 도키 증착 장비 이 장비처럼 현단 공정 앞서가는 장비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장비 6세대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물론 마이크로 그 OLED 해가지고 거기에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일반 OLED 지금 우리가 지금 TV로 본다든지 이런 그 있잖아요. 그런 OLED 같은 경우에는 일본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OLED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업체들의 양산 일정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장비를 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 아 진짜? 네,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반도체에서 진짜 딱 그거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8.5세대 10세대를 간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IR팀에 전화해가지고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요 캐논 도끼 장비 언제 들어와요? 아 언제 들어와요? 이거만 물어보면 돼요. 진짜로. 네. 언제만 들어와요? 물어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이때 돼서 패널이 나오겠구나. 새로운 패널 나오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돼요. 이거 빨리 그 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캐논 도끼 전화해가지고 캐논 도끼 장비 언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캐논 도끼 증착 장비 언제 들어옵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다음 이제 그 양산 일정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들으면 이제 뭔가 이제 뭐 나오는구나. 다음 세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그 우리 길건희 시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ASML 노광기처럼 어찌 보면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단 공정이라든지 투자 속도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 돼요. 진짜 그래서 중요하네. 패널계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ASML 이렇게 보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OLED를 시작할 때 요 장비를 가져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 중국 쪽보다는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공급을 받고 그 위에 LG 디스플레이, 뭐 BOE 같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장을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고. 먼저 만들었고 먼저 시장이 풀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8.5세대 요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납품을 받기로 결정이 됐어요. 진짜? 네. 그래서 8.5세대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앞서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적어도 LG 디스플레이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8.5세대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T8 2단계 라인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그 첫 번째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발주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발주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납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좀 그러니까 주고.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다음 한 달에도 장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출시가 더 그만큼 빠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약간 서비스 개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이 지금 규제가 만약에 진행되면은 호재로 작용하는 데다가 거기에 이것까지 하면 이제 더블 호재.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높은데 왜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줄까요? LG가 이미지가 좋잖아요. 아니 애플 때문에. 애플 납품하는 거. 근데 이 이거는 애플에 많이 애플이 장비를 캐논 도키라는 회사 거를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입김이 약간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걔들 전화. 네. 애플 쪽을 전하다 보니까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입김을 넣는 거죠. 입김 넣어가지고 LG야 캐논 도끼 거 먼저 써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그런 거죠. 그 아까 전에 방송 소리에 그 디스플레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미국 기업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 거래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근데 IT용 그 OLED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대형 쪽보다는 중소형 OLED 소재 시장이 더 많이 커져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파란색 말고 하늘색 보면 하늘색이 중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같이 중소형 쪽이 더 커지다 보니까 애플 쪽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업체들이. 그치, 핸드폰, 노트북, 뭐 AR 기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어쨌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 삼성보다는 어쨌든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 쪽이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이렇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그렇고 핵심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T용 특히나 IT는 애플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IT용 같은 게 스마트 기기라 보면 돼요. 스마트 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애플이 이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하고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이런 장비 써달라, 애플 쪽에서 이런 소재를 써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애플과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그 일본 장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선희 시스템하고 야스하고 LG 노텍하고 증착 장비를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스랑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공정이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동안 들어갔던 돈들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손실 네. 처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소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R&D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냥 잘하는 기업 쪽으로 그냥 공급받는 게 그렇게 해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애플에 더 달라 뭐 이거 써놨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애플을 잘 이제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게 이 증착장애 개발하는 걸 애플 쪽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얘기 안 했어. 어. 몰래 했어. 몰라 한 거야. 가격 낮추려고. 가격 낮추려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먼저 뺏기다 보니까 이 장비를 먼저 공급받아야 되는데 뺏기다 보니까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개발하겠다.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몰래 하다가 걸린 거지. 걸렸는데 이거를 이제 또 애플사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얘기를 사바사바 잘 해야 되니까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BOE가 그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게 되는데 애플 쪽 얘기 안 해가지고 공급 중단됐다가 BOE가 미국 넘어가가지고 이게 사바사 열심히 하고 다시 잘했어. 계약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속된 편 한번 쓰면 나가리 안 들려면은 잘해야 돼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시킨 대로 해야지. 왜냐면 중소형에서는 사실은 3D에 너무 밀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따라잡으려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증착 장비 같은 경우도 일본 쪽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디스플레이도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럼 일본도 동참할 거거든요. 무조건 요 친구인데. 그럼 동참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핵심 소재, 증착 장비 되게 중요한데 다 안 돼. 미국에서 소재 공급 못 받지. 일본에서 증착 장비 공급 못 받지. 이러면 못 해요. 그러니까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닫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앞서갈 만한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됐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는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노광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 회로에다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비유인데 여기다가 문신 새기는 거라 보면 돼요. 여기다 타투하는 거라 보면 돼요. 노광은 타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광. 예. 빗을 쪼여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방막 트랜지스터, 유리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 유리기판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데 요것도 이제 일본의 니콘사. 이것도 일본이에요? 일본 니콘사의 노광기를 반입을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일본 니콘사의 노광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파주 P10 공장 내에 10.5세대 OLED 생산 라인에도 니콘 노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 기판. 요새는 플렉서블 같은 경우 플락스 PI인데 일반적인 OLED 같은 경우 아직도 유리기판이거든요.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지만은 얇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미국의 코닝이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의 점유율이 70%.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일본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있죠. 다 미국, 일본이야.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거 보더라도 미국,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갑자기 안 주면 그쪽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교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줄다리기 외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구할 건 요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OLED 핵심 소재, 증착 장비, 노광기, 글래스 기판 이것만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 외에도 만약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많이 어려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중국의 공장이 이제 완공돼가지고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아직 골치 아파진 게 만약에 디스플레이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중국에서 공장 빼야 돼요. 그러니까 걔들 또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미국 광저우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8.5세대예요. 그럼 그것도 빼야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렇고 지금 되게 골치 아파진 거 지금.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년 유예. 1년 유예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1년 유예 그러니까 계속 리볼빙 해야 되는 거죠. 연장 계약해야 되는 거야? 1년만 더 해줘 덜 뺐다. 연장계 계속했는데 그런 진짜 짜증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어렵다. 네. 디스플레이 규제를 하게 되면 미국이 네.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호재인 시그널은 맞는데 지금 오늘인가 아마 바이든이랑 네네. 시진핑 만나잖아요. 네. 거기서의 분위기도 그럼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아마 그거
생중계 볼 보고 거예요. 있지. 어떻게든 생중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기서 제발 분위기 좋아라 하고 제발, 지켜보고 있고. 제발. 디스플레이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뒤돌아가봐.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서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란 전망이 그렇죠. 세거든요. 상대강. 대만 3년이 맺고. 네, 대만도 그렇고 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잘 풀어나가길 현재는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우리나라랑 미국, 일본은 만났잖아요. 거기서 한미. 뭐 분위기 나왔는데 거기서 또 대만 얘기를 하고 대만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해버렸어. 네. 그래서 이 오늘 분위기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은 그렇죠. 것 같네. 안 좋을 수. 근데 음. 대만이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대화가 좋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끝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 규제가 딱 진행이 되면은 어쨌든 좋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이야기잖아요. 없는 상황이지. 그럼 지금에선 조금 긍정적으로 딱 들어가봐도 담아도 되다? 괜찮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아까 왜냐면 우리 팔라딘님이 네. 어찌 전용이 들어가? 카메라에 가려고 잘 안 보여요. 네. LG 디스플레이 괜찮아지겠네. 어찌 뭐 들어가요? 지금부터 한번 봐야죠. 봐야 하고 그리고 이게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공급 축소. 요 이슈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공장까지 많이 못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후세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를 검토한 이유 그것도 정확한 게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예, 아까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장비들도 비슷한 장비 쓰는 애들도 그렇죠. 진짜 많고. 공정이 똑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 OLED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일반 OLED 같은 경우에는 유리 기판 위에다가 증착을 해요. 유리 기판 위에다가 도판티는 물질을 묻혀가지고 증착을 하는데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에다가 좀 비싸잖아요.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라 봐야 돼요. 그치, 장비도 똑같이 뜰 거고. 연결이구나 그러면. 반도체 규제하면서 마이크로 OLED 쪽,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 사업을 할 건데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반도체 기반이니까. 반도체 웨이퍼 기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당연한 거지. 자연스럽게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명분이. 만약에 유리 기판만 무조건 사용하는 거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쵸. 아. 그런데 마이크로 OLED 이거는 실리콘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기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이크로 OLED가 올레도스라고 보면 돼요. 요새 올레도스 얘기 되게 많이 올레도스. XR 해가지고 올레도스 얘기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잖아요. XR, AR은 다 마이크로 OLED 얘기하고. 그래서 올레도스가 뭐냐면은 OLED 온 실리콘이에요. 그 실리콘에다가 OLED를 한 거다.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화면을 보시면 요거라 보면 돼요. 요 동그란 원판. 요 하면 나올 겁니다. 이제. 실리콘 웨이퍼. 그래요. 저거요. 근데 이게 보면 반도체 기판이 그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예요 그냥. 웨이퍼라 보면 돼요. 요거를 이제 또 이제 공급을 받고 해야 되는 이거를 이제 기반을 위해서 이제 그 OLED 패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반도체 웨이퍼. 어쨌든 반도체 웨이퍼니까 실리콘.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할 없다. 만한 명분이 되는 된다. 거죠. 미국 예. 입장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TV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TV라든지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보다는 어쨌든 우리 사람 눈 있잖아요. 이 화면 간의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몰입도라든지 해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뭐지? 저는 3D 극장 3D는 잘 안 보는데 멀티플렉스 가게 되면 3D 관도 있잖아요. 저는 그 3D 안경 쓰니까 약간 멀미 오더라고. 맞아, 맞아. 그 약간 약간 눈 맞아, 아프죠. 맞아. 이게 이거를 풀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고해상도. 맞아요. 그 하나는 고해상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눈하고 거리가 가까우다 보니까 초고해상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속도.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의 4G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라 보면 되고 5G는 8차선 도로라면 돼요. 그러니까 차들이 되게 많이 가게 되면 2차선보다 4차선이 더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영상이 전송이 되다 보니까 그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량의 데이터가 가야 되는데 길이 좁다 보니까 트래픽이 발생돼요. 이 트래픽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방금 길건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상도를 올려주거나 두 가지는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해상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 수밖에 없다. 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상도뿐만 아니라 밝기란지 소비 전력, 몰입도 이런 것들 높이기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OLED가 아니라 올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건 같아요. 군사. BOE가 중국말로 진동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동팡이 군사용 제품 중심의 OLED를 그러니까 올레도스를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제재 명분이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따라오려고 그러고 군사적으로 따라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따로 속도가 무섭잖아요.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R 기술 같은 경우는 군사 훈련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규제 명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XR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을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화면 잠시만 기사 잠시 참고할게요. 그 9월 20일 기사인데 스코넥 대공간 XR 하이브리드형 모의 훈련 시스템 공개. 요게 그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2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이라는 게 열렸어요. 여기서 육군 홍보관이 육군 홍보관도 그 부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드론봇 전투 체계, 아미 타이거 XR 전시관. 그러니까 XR을 가지고 무기라든지 군사용으로 전투 쓰는 체계 거지. 어떤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시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중국도 지금 올리드란지 올레더스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군사 쪽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북아 어떤 그 전략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알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5함대 4함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미국 전체를 이제 방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쪽에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동북아 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이 북태평양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막아야 동북아에서 못 나오게 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입지가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숙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한반도 주변에 뭐 항공모함이 3대 정도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항공모함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각 지역별로 군사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짜가는 건데 어쨌든 이 OLED 기술이 이제는 군사용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제재를 더 할 수밖에 없다. 제재를 가해서 요거 한번 댓글을 걸어야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네. 그럼 LGD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국 업체들 LGD라기보다는 한국 업체들인데 한국 업체들 중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호재가 될 그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D는 어차피 점유율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던 게.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최초로 애플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XR 시장. 기기 네. 거기 카메라 모듈이 중국제가 들어간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1세대 MR 헤드셋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내부에 들어가는 올레도스는 소니가 들어가요. 소니. 그러니까. 소니가 들어가요. 손흥민 말고 소니가 들어가요. 손흥민 광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소니가 들어가요. 근데 외부의 그 TFT 기반의 일반 OLED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인 올레도스는 소니가 공급하고 기존의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는데 제가 그 1세대 같은 게 시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프로토타입. 네,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건 테스트 버전이고 2세대부터가 중요해요. 그치. 네, 2세대부터가 이제 본 제품이라 보면 되는데 2세대 같은 경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그래서 아까 전에 증책 장비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먼저 준 게 애플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애플이 어쨌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도 이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캐논도 키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속도를 맞춰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책 장비를 먼저 공급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세대 제품이 차세대 그러니까 1세대 말고 2세대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될 거기 때문에 올레도스가 장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T 쪽 보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소니가 아닌 또 왜 또 LG 디스플레이냐?
소니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만들 그렇죠. 거다. 애플이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그 발주를 안 하는 게 경쟁자잖아요, 서로. 경쟁자나.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쟁자이다 보니까 올리더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니 쪽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물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천운을 천운을 탄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선익 시스템에서 올레더스용 증착 장비를 이제 발주를 받을 거예요. 발주를 받을 건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8.5세대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캐논 도끼 증착 장비를 공급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지 않는 그 장비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 올레더스 이런 것처럼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앞서간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뭐 캐논 도끼 것도 써야 되고 소니 것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주를 받고 이제 납품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1년 반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애플이 1세대를 내놓고 다음 세대가 나오는 개발 기간을 한 18개월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증착 장비를 발주를 받고 그에 맞는 이제 올레도스를 생산하고 근데 바로 생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R&D가 약간 좀 과미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전망인데 어쨌든 최근에 그 증시에서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애플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갖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가 강했었잖아요. 주가가 강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어쨌든 뭐 결론은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없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앞서가는 공정, 그러니까 선단 공정, 차세대의 어떤 IT 기기 이쪽을 보게 된다면 애플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애플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적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적자가 4분기에 나더라도 앞으로는 애플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반도 디스플레이 규제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지금 나쁘지 않다. 위치는 나쁘지 않다. 뭐 바닥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거의 뭐.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해주신 네.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뭐 딱 명확한 발표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아니면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지금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도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그널을 어떤 시그널을 보고 좀 미리 이거 거의 확실시 됐다라는 걸 판단해야 될지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도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근데 굳이 그게 아니어도 LGD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그 캐논 도끼 장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갖고 애플이 어쨌든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죠. 하드캐리 하고 있잖아요. 하드캐리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친구 잘 만났어. 그러니까 엄청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친구 따라 미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좋아 강남. 그러니까